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한희 쌤입니다. 민법 핵심 테마 특강 시선 집중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민법 시선 집중은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해마다 출제되는 40개 테마를 약 80페이지 분량으로 집중 공략한 특강입니다.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시험에 꼭 나올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집중 공략한 이 특강입니다. 네,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은 2만원이고 아래 계좌번호에 금액을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자 명단 미리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여러 개 꼭 적어주세요. 그래 올바른 배송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이 한 권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민법 공략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포인트 17번 공동소유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공유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이제 공유는 내 것과 우리 것이 있어요. 내 것이 공유 지분이고 우리 게 공유물입니다. 지분 내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이란 물권행위죠. 뭐 소유권을 양도한다, 뭐 지분을 양도한다, 뭐 저당권 설정한다, 공유지분 포기한다 등등을 말합니다. 그럼 공유물은 우리 건데 먼저 보조는 공유자 각자 할 수 있죠. 관리는 지분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관리란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란 공유물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뭐 임대차 한다, 임대차 해지 등을 말하고 이건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처분 변경은 전운동 여대하겠죠. 이렇게 내 것과 우리 것 잘 비교하세요. 자, 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합니다. 지분이 많으면 더 많이 사용하죠.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이죠, 공유물. 지분하면 틀리죠.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지 못합니다. 전원동의 여대란 말이죠. 265조. 공유 관리 관한 사항은 지분 빼면 틀려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다른 민법 시험에 공유자 과반수 글이 나옵니다. 틀려요. 공유자 대가리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 결정한다. 그런 보조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266조.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 관리 비용 기타물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지분이 많으면 사용도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지분이 많으면 관리비도 많이 내게 됩니다. 양가로 1번 공유물 처분 변경에 관한 판례가 있죠. 이걸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이 지분 3분의 2입니다. 근데 갑이 을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병에게 매도하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병에게 이전 등기했습니다. 을동이 없더라도 이 매매는 채권행위라 전부 유효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 마찬가지로 이 매매는 전부 유효예요. 근데 병에게 등기를 넘긴 건 이건 처분행위고 이 처분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을동이 없죠. 그럼 갑 지분만 유효. 그래서 처분한 공유자 지분 범위만 유효가 되고 을동이 없기 때문에 3분의 1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을도 병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죠. 3분의 1만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처분할 때 매매는 전부 유효해요. 근데 등기가 처분한 공유자 지분 범위 내 갑지분 범위 내만 유효가 됩니다. 매매 등기 잘 비교하세요. 그럼 관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이 부동산을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고 을이 소수 지분입니다. 갑 멋대로 관리 방법 정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 동의 없이 병에게 전부를 임대차하고 병에게 전부를 넘기면 병은 과반수권자에게 동의 얻었기 때문에 전부 적법합니다. 자, 그럼 병은 갑과 임대차 있죠. 그럼 인사도 갑에게만 하고 월세도 갑에게만 줍니다. 병은 을 얼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따라서 둘이 얼굴 모르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병에게 나가라고 점유 폐지 청구, 즉 인도 청구 못하고 그럼 3분의 1만큼 차임상당 3분의 1만큼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둘이 얼굴 모르죠? 얼굴 모르는 사람이 돈 내나 보이스피싱이라 안 됩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얼굴 모르니까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병은 갑에게 3분의 1만큼 부당이득 받으면 손해 없거든요. 그리고 병에게는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1번은 과반수 지분자 공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2번 과반수 지분 공유자 갑으로부터 공유물 사용 수익 허락받은 병 점유는 적법이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가 병에게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는 갑을 병 3명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고 6분의 1, 6분의 1 공유하거든요. 제3자가 자기 앞으로 불법 점유하고 무효 등기가 있습니다. 갑을병 소유권 침해당해서 지켜야 하겠죠? 보존행위로 지분이 아무리 적은 병도 각자 단독으로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고 전부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도 단독으로 가능하고 갑도 가능하죠. 보존행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의 점유하면 손해가 생겨요. 그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돈으로 청구하시고 돈을 두 글자로 뭐라 하죠? 머니가 아니라 지분입니다. 이건 지분 범위 내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윗사리는 제3자가 침해했어요. 아랫사리 다릅니다. 갑을병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죠.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를 무단으로 점유합니다. 무단이란 누구 동의 없다는 말이죠. 과반수 갑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합니다. 그럼 이 점유는 전부 불법일까요? 아니면 자기 지분 6분의 1만큼은 이거 유효일까요? 전부 불법입니다. 여러분 지분만큼 멋대로 공임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공임을 눈꽃만큼도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갑은 을병 동의 없이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차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을이 멋대로 6분의 1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갑은 전부 임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만큼 멋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공임을 눈꽃만큼이라도 사용하려면 반드시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을점유는 전부 불법이에요. 그럼 전부 불법이니까 니까지 거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 인도 청구했습니다. 과거 판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병이 전부 인도 청구해서 을자리에 병이 들어가면 병도 불법이죠. 그러니까 과반수 갑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니까지 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대신 너는 지상물 없애달라고 방해 배제 청구하면 충분히 보호되고 니까지 것이 인도 청구 못합니다. 이 보존행위는 침해자가 윗살의 제3자, 아랫살은 공유자 1인. 이걸 잘 비교하세요. 그럼 동그람 2번 여러분 책 제3자니까 여기 위쪽 그림, 위쪽 정입니다. 제3자가 공유를 방해하죠. 갑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고 근데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 비율만 가능합니다. 제3자 명의로 무효 등기가 있으면 각 공유자는 각자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부당이득 하나만 지분 비율이죠. 동그란 3번은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 가로열고 지분 2분의 1도 소수예요. 과반이란 과반 절반을 초과입니다. 초과. 그럼 2분의 1은 과반이 아니죠. 그럼 너도 소수예요. 이렇게 니까지 거 소수 지분권자 니까지 것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즉 과반수권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왼쪽 그림의 을을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 없지만 방해 배제 청구하면 니까지 것은 충분히 보호됩니다. 침해자가 제3자인가 공유자 1인인가 잘 비교하세요. 이제 합의로 갑니다. 자, 합의는 공유와 차이점이 딱 3개입니다. 이 3개 첫째, 지분 처분할 수 있는가? 공유는 자유죠. 합의는 동업이라 다른 합의자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식당을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동업합니다. 근데 갑이 지분을 팔려면 을과 동업해야 되니까 지분 처분도 마음대로 못하죠. 다른 합의자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단 분할 청구 공유 지분 가능하지만
공유물 가능하지만 합의는 못합니다. 지금 식당 영업 중인데 식당 절반 쪼갤 수 없어요. 다음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는가? 공유지분 승계하지만 합의자 지분, 동업자주의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갑이 죽으면 병 아들이 을과 동업할까요? 안 그래요. 아버지 갑은 요리 실력이 백종원이에요. 병은 라면도 못 끓입니다. 그럼 을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위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 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하세요. 그럼 여기 보존행위 없죠? 그럼 똑같이 공유도 각자였죠? 합의도 각자. 여기 공유 물 처분 없죠? 지분 처분 있고 공유 물 처분 없죠? 그럼 똑같아요. 공유 전원동의 합의도 전원동의 세 가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교재 1번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 소유가 합의고 이번 합의 지분 존재하지만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 지분 처분 오답니다. 3번 합의자의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사지 없는 한 상속인은 합의자 지위 승계하지 않아요. 4번 분할 증거 오답니다. 5번 보존은 공유와 똑같이 합의자 각자 할 수 있으므로 합의물에 경로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게 보존행위라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다음 총유입니다.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소유 형태고 총유는 아예 지분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총유물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합니다. 여기 법조문에 보존행위가 없거든요. 우리 판례는 이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공유와 합의는 보존 각자 단독이겠지만 총유는 각자 단독 못하고 보존도 사원총회 결의 얻어야 됩니다. 다음 종중이 토지 매매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가 만약에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그럼 이건 1,000만원 주기로 약정하면 1,000만원이라는 채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1,000만원 채무 부담행위에 불과하고 뭐 총유물이 날아가는 거 아니죠? 총유물이 날아가는 관리 처분이 아닙니다. 그냥 1,000만원 주기로 약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를 정확히 공부하고 공유와 합의 차이점, 공유와 총유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해봐요. 공유 설명 틀린 겁니다. 공유 보조는 각자 할 수 있죠. 이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승인 지분 비율입니다. 3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은 처분 변경 못하죠. 4번 공유자는 자신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 취득 시효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로 취득 시효 중단시킬 수 있어요. 5번 지문이 길어요. 항상 끝부분에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기록되는가. 근데 부당이득만 아니라 돈. 아까 돈을 청구하는 건 지분 그랬지 맞죠? 전부가 아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시간에 공동소유 공부했어요.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종교사법 이론 강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론 강의 다 한 번에 끝내세요. 그리고 기초를 계속 반복해야 되죠.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종교사법 기출특강까지 병행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